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산 인근입니다. 약 30만 평이 되는데 천연기념물 제435에 세계 최고의 암계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비슬산 인견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삼국유사를 편찬한 보각국사 이련이 처음부터 주석을 한 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이련의 군이 인각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입적을 한 데고 가장 많이 계신 곳은 비슬산 인근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견사 일곽이 우리나라의 사찰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있으면서도 경관이 그야말로 짱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것이 세계 최고의 비슬산 암계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너덜인 경우는 1m 미만인데 비슬산의 돌들은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암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들이 큰 게 내려와서 돌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천연기념물 제435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크기가 10m 이상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작은 게 1, 2m예요. 너덜에서는 큰 게 1, 2m인데 대견사 근처에 암계류가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해발 750m 지점에서 합류해갖고 450m까지 이어지고 근데 그 길이가 무려 2km나 되고 최대 폭이 80여 미터나 된다. 근데 이것이 특별하게 다른 거고 우리나라에 너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별하게 큰 바위들이 떨어져 내린 거는 8만 년에서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기후가 현재와는 달리 1년 중 9개월은 영하 날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개월 뭐 이런 정도가 그냥 짱짱 햇빛이 들고 보니까 이제 동결과 해동이 반복돼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큰 크기로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암계류는 경사각도가 약 15도, 너덜인 경우는 조금 달리 한 30도로 좀 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돌로 말은 가마솥 바위라고 해서 남아라고 그럽니다. 큰 것들이 쌓이고 도랄 즉 핵석이 있고 푸석 바위, 판상절리, 토르라고 해서 탑바위들이 있고 다각형으로 균열되는 거북등 바위들. 그런데 이것이 또 지리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말인 고위 평탄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쭈르륵 보면 화강암 지형의 발달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천혜의 자연학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영권 교수는 세계적으로 영국의 다트모, 미국의 시에라네바다, 호주 타스마니아 암계류가 매우 유명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그들의 그 암계류는 비술산에 비하면 잽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암계류가 있고 너덜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덜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얼음굴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 풍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슬산의 여름 계곡은 수많은 비소객들이 몰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너덜하고 암계류 영향으로 계곡에 바람이 시원하고 계곡물이 차가운 냉천이 흐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4월달, 5월달에 가서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갔는데 제가 그냥 악착같이 버티려고 그랬는데 진짜 1분도 못 견딜 정도로 아주 차갑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와 같이 거대한 그 암계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물질이 물에 많아갖고 잘 아시겠지만 비슬산에 물이 보약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 장소죠. 그래갖고 달성군에서 12월 중순서부터 2월 말까지 인공적으로 얼음동산을 만들죠. 비슬산의 휴양지 관리소 김수현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슬산은 아주 특별한
곳이라 음지 중에 음지라는 겁니다. 글쎄 겨울에 햇빛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적으로 4월 말에도 얼음을 볼 수 있다. 국내 얼음 동산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다는 거죠. 자, 너덜과 암계류가 시작되는 그곳에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주석한 역사의 현장인 대견사가 있습니다. 대견사는 사실 그 풍광으로 매우 잘 알려진 것인데 그 이유는 한국의 사찰 중에서 대견사처럼 산 정상안을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견사에서 보면 주위가 스펙타클로 되는 거죠. 그런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거는 공영주차장에서 약 4km 돼 있는데 과거에 길이 없고 가파른 길이 만만치 않아요. 등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 대견사 중창으로 달성군에서 전기차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대견사가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대견사 자체는 크게 보고 크게 느끼고 크게 깨우친다는 뜻인데 불교계에서는 북쪽의 봉정사 그리고 남쪽의 대견사라고 말할 정도로의 최고의 도량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이 창건연대는 대체로 신라의 헌도광 또는 신라의 흥도광 때 창건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당시에는 보당함으로 해서 왕립사찰입니다. 사찰을 건설한 목적이 아주 특이합니다. 신라에서 대마도로 상징되는 외를 진압하기 위해서 금산사하고 마찬가지로 대견사의 보당함을 이제 창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슬산이 워낙 신통한 데이기 때문에 고대 이래로 산악신앙의 성서로 숭앙받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역의 재난, 말하자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앙을 물리치는 기도처로 큰 역할을 해갖고 그 왕립사찰 중에서 복을 구하는 자복사찰로도 큰 기능을 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산악신앙에다 불교를 접목을 시킨 거죠. 여기에서 대견사는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하고 직결이 되는데 고려 고종 14년에 1227년 22세 때 승과 선불장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갖고 초임으로 이 대견사에 이제 부임을 해갖고 22년간을 주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스러긴 자료를 수집하고 지필을 구상했다. 그래갖고 22살부터 44살까지 22년간 비슬산, 그리고 59세서부터 72세까지 13년간 또 비슬산 인근에 갖고 35년간 비슬산 인근에서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다. 자, 그런데 이 대견사 보당함은 신라의 가지산문의 중심 사찰입니다. 즉 이련 스님이 본격적인 선승으로서의 수행을 시작한 곳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몽골에서 제3차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위태하다 그래갖고 선종 승려이자 국사인 이련이 주석처를 보당함에서 무자함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쇠퇴하는데 그래도 워낙 명성이 높은 데 아닙니까? 그래갖고 대견사가 선종사찰, 밀교, 문수신앙과 연계돼서 이제 고려 말에 다시 중수를 합니다. 중수를 한 다음에 조선이 들어서죠.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서자 대견사가 또 짱오고 올라갑니다.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의 태종 2년에 이첨이 국왕을 축원하고 개인적으로 보살동어를 행하기 위해서 보당함을 대대적으로 중창을 합니다. 여기에서 법화경에 의거한 법화 예참이라는 불교 행사도 개최했는데 이때에 보당함에서 대견사로 사찰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대견사의 관음보살이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사찰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동국여 지승남에 의하면 16세기 전반기까지 현풍령과 비술산의 대표적인 살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6세기 말에 완전히 전소로입니다. 광해군 3년 1611년 또 인조 11년 1633년에 대대적으로 중창을 해요. 그래도 세월을 막지를 못해갖고 다시 폐사가 되는데 1900년도에 이재인이 영춘왕의 축원차 중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대한제국의 국군 융성과 자주국 위상을 가리는 황실의 원당 즉 황실사찰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1900년인데 1909년에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이 되는데 1917년에 공식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사됩니다. 그 이유는 대견사 자체가 외를 진압한 데는 항일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대마도를 끌어당기고 일본의 정기를 꺾는다는 이런 말로 해서 아주 완전히 폐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갖고 유명한 대견사는 일반인들에서 그 뇌리에 사라지는데 이 유명한 거를 불교계나 이런 데서 이제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창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아주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폐사된 대견사를 중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화재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데서 원용유지가 기본입니다. 그래갖고 폐사된 문화재급 사찰이 복원되나 중창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대견사지에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5 3층 석탑이 있고 천연기념물 제435 비술산 암계류가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지지부진하는데 김문호 달성 구은수가 묘수를 도출합니다. 대견사 중창에서 문화재 보호법으로만 이렇게 관련해서 하지 않고 건축법으로 대견사를 중창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있는 3층 석탑하고 천연기념물은 전혀 손을 안 대겠다. 그리고 폐사된 건축물을 건축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허가가 작정내갖고 곧바로 돼갖고 정멸보공, 선당, 산신가 요 사체 등이 이제 전 14년 초파일에 준공된 거죠. 자, 대견사의 간판 스타는 고려초 만들어진 것으로 알면은 3층 석탑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유형문화재 제45호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풍현 읍지에는 9층 석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 석탑이라 원형이 아닌 건데 이 이유는 도굴꾼에 의해서 9층 석탑이 파손되어 갖고 이 잔해들이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갖고 1988년에 달성군에서 그 잔해들을 찾아 갖고 3층 석탑으로 만들었는데 9층이 되지 못하고 3층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3층 석탑에서 바라본 비술사는 그야말로 한국의 절경 중의 절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구와 현풍 분지는 물론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갖고 최적의 요충진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특별한 마애불이 있어요. 이 마애불은 대견사와 밀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걸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견사 암굴의 입구에 대견사지 마애불이 있는데 하부에 연화대좌 그리고 대좌 상면으로 아래가 넓은 5개의 원형을 중복되게 새겨놓고 원형 아래로는 고사리 문양을 대칭되게 조각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화염문에 휩싸인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남원의 승련사와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 뒤에 세워진 비석 뒷면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희귀한 문양이라는 겁니다. 대견사에 올라가서 대견사도 특별하지만 이 마예불만 보시고 와도 그야말로 한 건은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 대견사의 정멸보궁이 생긴 거는, 정멸보궁이라는 거 잘 알겠지만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대견사의 정멸보궁은 2013년에 동화사가 스리랑카 쿠르쿠 사원에서 모시던 부처의 진신사리 2과를 기증받아서 이웃한 것으로서 많은 불자들이 친견으로 대견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슬산이 유명한 거는 암계류, 호르등, 철경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견사집에서 비슬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고이 평탄면이죠. 지질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평탄한 곳인데, 여기에 글쎄 참꽃 군락지가 30만 평이나 됩니다. 참꽃을 과거에는 진달래라고 많이 불렀는데 영광등지에선 진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꽃은 철쭉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꽃이라고 부르고, 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으므로 개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30만 평의 대견사를 통하고 해서 매년 참꽃 축제를 개최를 해갖고 그 화려한 장면만 보시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